그런데 알고 보면 좀 쉬운 문제죠. 알고 보면 쉬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A, B, BA가 기억은 여태까지 경험상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A, B가 A와 같다. 그러면 A, B가 A와 같으니까 A는 BA와 같은가? 그러면 교환 법칙 성립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단서를 통해서 바로 저건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봐야 돼요. A, B가 A다라는 게 뭘까요? A, B는 뭐냐면 A, B, C, D가 되고 그리고 B는 뭐냐면 D, B, C, A인데 이것이 뭐랑 같으냐면 A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A, B, C, D예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뭔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런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차분차분. 예. 자, AD 플러스 BC, AD, BC, AB, BA, EAB, CD, DC, ECD, 그렇죠? CB, BC, 예, AD, 예, 그러네요. BCA 똑같네요. AD 플러스 BC가 되는 거죠. 예, BC 플러스 AD니까 됐어요. 자, 이것이 뭐랑 같으냐? 바로 얘가 A랑 같다. 얘가 B랑 같다. 얘랑 C랑 같다. 얘랑 D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네요. AD 플러스 BC가 뭐랑 같다? A랑 같다예요. 그리고 EAB가 바로 B랑 같다. ECD가 바로 C랑 같다. AD 플러스 BC, AD 플러스 BC가 바로 뭐랑 같다? 예, D랑 같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거네요. A하고 D는 같더라라는 거죠. A하고 D는 같더라. 자, 여러분 A하고 D랑 같다라고 한다면 이 결론이 아주 중요해지네요. 예, A하고 D가 같다라면 바꿔보면 A, B, C, D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하고 D랑 같으니까 바꿔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A하고 B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조건을 준 것이 만약 A, B하고 A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쓴다면 바로 A제곱은 A가 되는 거죠. A제곱은 A가 되는 거다. B의 자리에 A를 쓰면 A제곱이 A 되는 거잖아요. 그럼 B의 자리에 지금 A를 썼는데 A의 자리에 만약 B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의 제곱은 B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끝난 거네요. 예, 그래서 예, AB가 BA랑 같으냐? 당연히 같죠. 예, AB는 BA랑 같습니다. 자, AB는 뭡니까? A고요. BA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A가 되죠. 왜? B가 A니까 A제곱이 A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A, B는 BA랑 같다. 자, 뭐 굳이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A, B, A고, 그렇죠? B, B, B고. A, B는 BA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A, B가 A니까. A, B가 같은데 다 같은 거죠. 뭐 A, B하고 BA면 A제곱, A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예, 기억은 끝났다. 자, 기억은 끝났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예, A, B하고 BA는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자,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 문제에서 A의 2014제곱하고요. 예, A의 2014제곱 플러스 B의 2014제곱. 예, 이것이 2A와 같으냐, 2A와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2014제곱하고 B의 2014제곱. 뭐 A하고 B 같은데요. 뭐 그러면 2배의 A의 2014제곱하고 같으냐 이거잖아요. 결국엔 이는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문제의 질문이 뭐예요? A의 2014제곱은 A랑 같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지 아닌지 이제 봐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A제곱은 A라고 했으니까 자, A하고 A제곱이 같다. 이제 차수를 높여갈까요? 낮춰갈까요? 낮춰가도 되고 높여가도 됩니다. 낮춰가는 방법이 있고 놓쳐가는 방법이 있는데 놓쳐가는 방법을 찾을게요. A제곱이 A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A 세제곱은 뭘까요? A제곱하고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A 세제곱은 A제곱하고 A. 근데 A제곱은 A니까 다시 A제곱이 되고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은 A가 됐네요. 그럼 4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세제곱하고 A를 곱해주는 건데 A 세제곱이 바로 앞에서 A라고 했으니까 A제곱이 되고 다시 또 A가 되는 거죠. 똑같네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죠. 5제곱이라면 A의 4제곱하고 A를 곱해주는 건데 A 4제곱은 A니까 A제곱이 되고 예, 이것이 A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A의 2014제곱도 A의 2013제곱 곱하기 A가 돼서 A제곱이 돼서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A의 2014제곱은 A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예, 뭐라는 위쪽에서 차수를 낮춰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세련된 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반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점점점 A 2014제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됐어요. 이게 제일 좋은 풀이 같습니다. 다른 풀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효율이 조금 다를 수 있겠어요. 효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디귿.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예, A는 2다라고 돼 있어요. A는 2이다. 맞을까요? 맞아요. 왜? 아니 A, B equal A라고 했었거든요. 문제 조건에서. 그런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바로 끝났죠. 뭐. 예. 자, 사실은 물론 A 제곱이 A가 되니까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A의 역행렬을, 왜냐하면 A하고 B는 같으니까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예요. A와 B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A의 제곱은 AA잖아요. 여기서 A인데 양변에 A의 역행렬을 곱해줘봐요. 그러면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 그럼 이거 단위행렬이 되고 이것도 단위행렬이 되고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A는 2냐 맞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냥 뭐 이걸 쓰려고 해서 쓴 거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쓴 거지,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눈으로 바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겁먹고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쉬웠던 거예요. 왜냐? 이 A하고 D하고 같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나니까 A하고 B가 같은 행렬이네. 그러면 A제곱은 A고 B제곱은 B다라고 했으니까 예, 할 수 있으니까 끝난 거죠. 앞으로의 뒤에 있는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거면 금세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렬의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외워서 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4점짜리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행렬 같은 경우. 이런 특히 합답형 문제 때문에 막 한 3개씩 예, 모의고사에서 한 번의 모의고사에서 3개씩 명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참고서는 막 이거 수십 개, 막 수백 개를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유명한 것들은. 그래서 그걸 외워서 쓰는 거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헛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나온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교과서에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걸로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예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하는 연습은, 즉 계산하는 연습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외워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외워서는 좀 힘들어요. 알아야 될 것들은 몇 가지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얘도 역행렬 존재하고 얘도 역행렬 존재하는 거예요.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다 존재해야 돼. 얘가 존재한다면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런데 만약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면 얘도 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역행렬이, 그럼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둘 다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뭐 기본적인 행렬의 계산에서 뭐 영인자해라든지 뭐 거듭제곱과 비슷한 부분 있는 거,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제곱했을 때 뭐가 다른 것인지, 실수현상과 교환법칙 성립하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부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거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 시도하려는 학생들 많은데 꼭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공부하시고요. 다음 문제, 2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점